자, 그럼 공통과목 주요 문항 12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소재로 주어진 바로 극한값을 구하도록 하는 문제인데 12번 1차 함수와 2차 함수 그런 느낌도 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2차 함수라는 소재부터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숙한 거잖아. 자, 우리 이거 그래요. 이스터에그로 아예 따로 살펴보기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반복적으로 나왔을 때 식 그리고 기하 양쪽으로 모두 우리 어떤 개념들을 떠올리면 될지 우리 교과 개념 내에서 알고 있고요. 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기하적인 특징은 바로 대칭성입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서 자, 문제의 초입 부분을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거 이용한다고? 해볼게요. 자, AH 바로 요 선분의 길입니다. 그리고 CH 바로 요 선분의 길이에요. 그 둘을 빼라고 했는데 2차 함수 지금 Y축에 대하여 대칭이고 사실 이 대칭성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힌트가 앞에 9번, 11번 등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자, 우측으로 가지고 올게요. 자,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뺐더니 요만큼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양쪽으로 지금 거리가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칭이기 때문에. 자, 지금 분자에서 구하라고 하고 있는 내용은 만약에 이 B라는 점에 X좌표를 P라고 한다면 이 P는 음수일 겁니다. 여기가 절대값 P고 여기도 절대값 P가 되니까 이 분자는 이 절대값 P라고 구하면 되네? 그리고 P가 음수이니까 요건 마이너스 2P라고 하면 되네? 자, 대칭성을 가지고 지금 리미트 구하라고 하는 극한값이 바로 T분의 이 교점의 X좌표를 P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P를 구하면 된다까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어디에서도 사실 많이 이용하니까 삼각함수에서 사실 이와 같은 것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2차 함수 등이 같이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에서는 언제고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하는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다. y = k라는 녀석이랑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존재한다면 이런 그냥 보통 이게 파이, 2파이로 만들어지게 되는 sin x 등에서는 바로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성이 생기게 되는데 자, 그걸 지금과 같이 사실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 부분까지의 근 그리고 요 부분까지의 근 이걸 우측으로 넘겨주면 여기에 똑같은 것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대칭성. 이 둘을 더하면 파이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두 근은 파이, 합해서 파이가 되기 때문에 2분의 파이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구나 등을 이미 살폈었고요. 우리 현재 시험지에서는 9번에 있습니다. 뿐 아니라 사실 11번에서도 거듭제곱근 중에서 x의 n제곱이 짝수인 것에 대해서는 양쪽으로 대칭으로 근이 생기게 되는 지점 바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기하적인 힌트를 보면서 지나오게 되어 있다. 자, 그럼 이제 P라는 요 좌표만 구해주면 되는데 이제는 식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우리 교과 개념이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니? 이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연립해서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D를 통해 다루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엇과는 구분되는 거니? 12번, 아까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21번은 반대로 지수함수와 직선입니다. 자, 그럴 때에는 지금과 같이 연립해서 판별식 D 등을 통해 근의 공식 등을 통해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니? 안 되어 있니? 자, 소재를 정확히 분석해 보았을 때 시스로그 삼각함수와 직선은 연립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고 2차 함수와 직선은 연립하는 것이 기본이다. 12번. 교과 개념대로 행동하라. 더더욱 교과 개념에 집중하라 라는 목소리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연립만 해도 바로 나와요. x제곱 이퀄 x 플러스 t이므로 자, 근의 공식 이용해도 좋고요. 바로 옆 문제의 힌트도 있잖아. 거듭제곱근을 이용해서 지금과 같이 변형 x-2분의 1의 제곱 이퀄 t 플러스 4분의 1이므로
x-2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 플러스 4분의 1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바로 음수 p이므로 2분의 1 빼기 루트 t 플러스 4분의 1임을 알 수 있었고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마이너스 2p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해서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리미트 t가 0 플러스 1 때 t 마이너스 2배의 2분의 1 빼기 루트 t 플러스 4분의 1 이와 같고요. 자, 유리화해서 계산해주면 어렵지 않게 정답 2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분자분모 유리화할 때 2를 곱해놓은 상태로는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확통 및 기하 선택자들은 여기까지를 완벽히 잘 복습하시면 되고요. 자, 미적분 선택자들은 하나만 더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뒤에 29번 같은 거 보면 미적분 선택 과목에서는 극한 및 미분에 대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식을 다루는 것이 보다 익숙하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t가 0에 가까워질 때 p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극한의 뜻을 통해 충분히 설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풀이 하나 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P와 T 사이의 관계식 지금과 같고요. 그래서 T분의 P를 P의 식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건데 자, 요렇게 함수가 있고요. T가 0에 가까워질 때 P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보입니다. 어디에 가까워지지? 어디에 가까워지지?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등에서 살폈던 것처럼 T가 0에 가까워질 때 P는 마이너스 0. 이것을 알 수 있으므로 자, 그럼 t분의 p는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네가 0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극한의 뜻대로 설명을 해놓고 보니까 부분 모두 수렴하는 것끼리 합차 곱목. 성질대로 계산해버리면 됩니다. 바로 2가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29번 문제에서 미적분 선택자들 같이 한번 이 내용을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3번 문제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총평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와 같은 22번 앞쪽에 있는 문제에 이렇게 도형과 함께 주어지면 당연히 무엇을 묻는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묻고자 출제한 문제입니다. 수능 시험 문제라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학습 목표가 이거밖에 없어. 자, 이것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공부해 두면 좋을 유도 과정까지 평가원의 평가 기준이 된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면 되나요? 자, 이건 반원이기 때문에 할선 정리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우측에 있는 요 녀석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네요. 자, 이 사이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4제곱 더하기 3루트 2의 제곱 빼기 2배의 4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의 값은 2분의 루트 2입니다. 자, 이것이 CD의 제곱이 됨을 이용해 주면 바로 CD 루트 10이 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사실 하나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각 사이의 관계야. 두 개를 더해서 파이가 되는 이 보각관계, 이것은 자주 지금까지 출제되어 왔고요. 코사인 법칙 및 사인 법칙 유도 과정에서 이런 둔각에 대해서도 성립함을 각각 증명하도록 되어 있는 기하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둔각 범위의 유도 과정까지 같이 복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이 뭐지? 수선이야.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4분의 3파이처럼 둔각 범위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이와 같이 4분의 파이 등 안쪽에 있는 삼각형을 생각할 때는 안쪽 방향으로 이런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고 내가 2루트 2, 내가 2루트 2 왼쪽에서는 삼각 B를 이용해요. 자, 그 다음 여기가 루트 2가 돼. 그럼 오른쪽에선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요. 루트 10이 되도록 하는 것을 코사인 법칙 및 그것의 유도 과정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이와 같이 유도 과정에 있는 내용들까지를 더 공부했는가 묻는다면 더 어려운 문제가 된다. 자, 지금은 두 가지 모두 둔각 범위 유도 과정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도 좋고요. 코사인 법칙 자체를 이용해도 좋고요. 루트 10 이 부분까지를 구해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당연히 사인 법칙을 생각했어야 하네요. 왜? 지금까지 우리 이 삼각형 안에서의 혹은 이 바깥 범위에 있는 이 삼각형에서의 뭔가 코사인 법칙에 대한 것만 생각을 했지. 원과 관계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의 유도 과정 자체가 그리고 그것의 의미 자체가 외접 원과 관계가 있잖아요. 개념 강의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사인 법칙의 의미 및 유도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훑어본 다음에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쉽다는 거예요. 자, 일단 사인 법칙의 의미는 무엇이냐? 호의 길이는 마주보고 있는 각, 바로 이 원주각이랑 비례합니다. 이게 삼각형에서의 각 3개와 그 다음 변 3개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사인 법칙 및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합니다. 그것을 외접원을 지금과 같이 그려놓고 생각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거야. 자, 호도법부터 공부했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가 좀 작은 것은 이 호가 짧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각의 크기가 좀 커 보이는 것은 그 호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인 것 같아. 자, 이것은 정비례입니다. 왜? 이 원주각이 이 중심각의 절반이잖아. 이 원주각 다 중심각으로 환산을 해보면 2배씩 한 것이 다 합해서 지금과 같이 2파이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셋을 더한 것이 파이이고 그것을 2배 해준 원주각들이랑 모두 호의 길이는 그대로 비례하지. 자, 근데 그뿐 아니라 현의 길이도 각이 작으면 짧아 보여요. 현의 길이도 각이 작으면 짧아 보여요. 그래? 현은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이랑 비례한다라는 것이 사인 법칙의 의미인 거잖아. 그리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용할 수 있으면 이제 바로 AC라는 우리가 아직 구해내지 못한 선분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게 되더라. 자, 그래서 유도 과정까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라는 녀석을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동시키고요.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원 또는 지름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원주각이 90도가 됨을 이용해서 사인 A는 요 사인 A'과 같고 그건 2R분의 A구나. 변의 길이의 B는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의 비율과 같아진다라는 것을 이 유도 과정 및 사인 법칙 공식을 통해 공부하도록 돼 있는 거다. 다시 변의 길이의 B 그것이 무엇으로 구해질 수 있다?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의 베이로 구해질 수 있다. 자, 그걸 통해 목적지를 의식해서 AC를 구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설계해 보세요. 다른 데로 갈 수 있나? 이 삼각형을 봐도 되고요. 이 커다란 삼각형을 봐도 됩니다. 이 각의 크기도 사실 안다고 보면 되잖아. 코사인, 사인 값 다 아니까. 자, 지금은 그냥 이 왼쪽에 있는 이 파란 삼각형 볼게요. 파란 삼각형에서 EC 길이 알지? AC를 구하고 싶은 거지. AC와 EC라는 변의 길이의 B는 그 녀석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 AC가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 4분의 3파이잖아. EC가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 혹은 이 커다란 삼각형으로 놓고 봐도 루트 10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 다 여기로 올 수밖에 없어요. 나 네가 산 거 알고 네가 2분의 루트 2인 거 알기 때문에 널 알아야 되는구나. 사인 알파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이것을 생각해 보았든 어느 쪽으로 가도 빗나갈 수가 없게 돼 있어. 자, 우선 호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 했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파라는 녀석은 이 CD라는 현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 여기까지를 알아야 이 각의 크기를 아는 것과 같아. 여길 베타라고 해보면 요 호의 길이에 대한 원주각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는 김에 여기도 감마라고 해봐도 돼. 이 호의 길이에 대한 원주각 여기 있네. 요거 감마라고 해도 돼. 그럼 감마에 대해서도 사인, 코사인 다 알고 있지.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냐? 알파 플러스 베타. 원주각과 중심각이잖아요. 원주각의 성질은 이와 같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2배고요. 자, 여기 감마. 원주각과 중심각. 여기가 2감마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2배가 지금 파이이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2분의 파이다. 자, 이제 출제됐습니다. 자, 이 구평 전에는 아직 출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보각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각관계도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시즌 1에서는 조심스레 얘기했었어요. 자, 이제 보각관계 그리고 여각관계, 사인 법칙 및 코사인 법칙 중심으로 한 기하 중심의 문제에서는 여러분에게 필수 아이디어다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모의고사에서도 마구 출제할 거예요. 보각, 여각 반드시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고등기하고 이게 삼각함수다. 자, 여기까지만 제대로 찾아낼 수 있었으면 그 다음 풀이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었던 방법 또한 방금 전에 있었던 것처럼 중심각을 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잡는 방법 외에도 이 유도 과정대로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2가지 간단하게 한번 살필게요. 알파, 베타, 감마 다 더해서 2분의 파이가 됨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삼각형 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감마임을 알 수 있고 알파 플러스 감마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다라는 여각관계를 아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것을 통해 구해주면 이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자,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자,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반원의 원주각이 90도임을 찾아내고 이걸 발견하도록 하는 문제. 전년도 수능 시험에서도 여러 차례 이것을 발견하라고 했고요. 이건 필수 아이디어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야지. 자, 여기를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 반원입니다. 지름의 원주각 90도, 당연히 이것을 제일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호에 대한 원주각 베타, 여기에 또 있네요. 자, 그래서 역시 이 전체의 각의 크기를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다라고까지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어느 쪽에서든 너는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너도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자,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주게 되면 여기서 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로 이 각입니다. 여기, 바로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임을 알게 되었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은 바로 알파라는 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값, 코사인이었어요. 사인값, 코사인값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C,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되면 이제 사인 법칙의 의미를 그대로 이용해주면 됩니다. 변의 길이의 비율은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의 사인 값의 비율과 같다. 자, 그러면 너 사인 값으로 표현해주면 너 뭘 마주보고 있어요? 3루트 2. 너 뭘 마주보고 있어요? 루트 10. 바로 루트 10분의 이거 루트 10분의 3루트 2. 네가 2분의 루트 2. 이므로 자, 너는 이제 무엇인가요? 여각관계에 의해서 코사인 알파입니다. 코사인 알파의 값이 루트 10분의 3이 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럼 사인 알파의 값도 루트 10분의 1이 되는 것을 안 거지. 자, 그 다음은 전체 삼각형을 이용하든 이 각에 대해서도 사인 값 알잖아요. 이 삼각형을 이용하든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 파란 삼각형을 이용하겠습니다. 사인 알파의 값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루트 10분의 1입니다. 이 변의 길이의 비율은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의 사인 값의 비율과 같다. AC의 길이 바로 4루트 10이라고 구할 수 있었고요. 자, 둘을 곱해주게 되면 20루트, 4루트 10이 아니네요. 자, 4루트 5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둘을 곱해주게 되면 20루트 2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의미대로 사인 법칙을 바라보게 되면 닮음이고 뭐고 전혀 겁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 삼각 B 뭐라고 알고 있어요?
직각삼각형 내에서의 변의 길이의 비율이잖아.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그런 것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으로 B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변의 길이 하나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 구하는 거 전혀 어렵지가 않잖아. 하나가 주어지면 나머지 구하는 것을 전혀 어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직각삼각형뿐 아니라 이런 모든 삼각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 값의 비율을 통해 변의 길이의 비를 모두 알 수 있다. 일반 삼각형에서도 삼각 B가 있네요. 자, 다음은 14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에서 이야기했듯이 자, 이 문제에서는 6월 모평 때와 비슷하게 생긴 이런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만 자, 미분이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G0라고 했으니까 제로를 직접 집어넣겠습니다. G0, 0에서부터 1까지 F를 적분한 것과 빼기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를 적분한 것이 그게 제로가 된대요. 자, 언제 0에서부터 1까지의 적분이 언제 0에서부터 1까지의 절대값 F 적분과 같나요? 아, 이것은 정적분의 활용에서 공부하는 넓이의 활용 기본 설명 과정과 같네요. 넓이 활용이 그냥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투 교과서에서는 정적분의 정의 자체가 부정적분에서의 함수값의 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이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자, 이 절대값을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게 돼 있냐? F가 0 이상일 시에는 그냥 적분한 것이 넓이가 된다라는 것을 한번 우선 밝힌 후에 그 다음 F가 음수 범위에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을 시에는 그러면 이것을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넓이를 지금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적분한 것으로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이에서 F의 부호가 바뀌는 경우가 단 한순간이라도 있다면 혹은 이 사이에서 F가 음수, 함수값을 가지는 곳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다면 그땐 이 둘이 같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인테그랄 절대값 F, 즉 넓이라는 것을 그냥 F 적분하면 된다라고 돼 있는 거고 자, 이 경우에는 인테그랄 절대값 F 자,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F라고 해서 뒤집어 올린 녀석을 적분한다라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더라 이거야. 자, 여기서부터 심상치가 않았어. 이건 미분이 아니라 적분 중심의 문제 같아. 자, 그래서 니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G-1 같이 볼게요. G-1 보았더니 이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f dx 빼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 dx 자, 이것이 0보다 크다래요. 자, 이 부분은 0에서 1 사이에서의 fx와 x축 사이의 넓이라는 것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거다. 자명하지 않니? 자, 근데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를 적분한 것이 그거보다 더 큰 넓이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양수로 가져야 된다는 거야. 자, 어떤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나요? 자, 물론 여기에서 이 0과 1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의 실근이 여기에 있을 때 다 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 부분 적분한 것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 뿐만 아니라 이 왼쪽 적분 또한 음수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쪽에선 양수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의 넓이가 이 부분에서의 넓이보다 더 넓게 만들어져야 이것도 넓이로 표현했을 때 그 두 넓이의 대소관계가 이와 같아질 수 있다. 양수이므로 너도 양수로 그보다 커지기 위해서 f라는 함수가 지금처럼 적분하였을 때 양수가 되는 t적분 함수가 0보다 큰 상황으로 지금보다 더 넓은 넓이를 가지게 만들어야 한다. 동그라미. k가 그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만 한다. 동그라미. 라고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것이 우리 수투 교과서에 어디에 있냐면 10종 교과서 모두가 이거 그냥 적분하면 넓이가 된다. 설명을 안 해놨을 리가 없지 않니?
현 교과서의 정적분의 정의 자체가 이게 아니라고요. 정의는 부정적분에서의 함수값의 차지. 그게 넓이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 이러한 녀석을 뭘로 다루도록 돼 있어요? 넓이 함수로 다루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문제 그리고 6월 모평에 있었던 20번 문제 모두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교과 개념에 보다 정밀하게 보다 예민하게 여러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넓이 함수 가지고 끝까지 정답을 구할 수 있다? 디귿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G-1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f dx 빼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 dx인데 이번엔 한술 더 떠서 그게 1보다 커야 된대요. 자, 0보다 클 때에도 이와 같이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 피적분함수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어떤 k라는 하나의 실근을 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적분값이 0에서 1까지의 적분값의 절대값보다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더 넓다라는 것은 니은에서도 이미 얻은 상태 아니니? 그리고 이와 같이 어떠한 근이 존재한다. 니은이 심지어 존재해요. 사이값의 정리라든지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어떤 실수의 존재성을 찾았을 시에는 그것을 중심축으로 해서 그 뒤추론 과정, 풀이 과정을 이어갔을 때 절대로 여러분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수투 교과서가 바라는 그리고 출제자, 평가원이 바라고 있는 가장 훌륭한 추론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fx를 x 플러스 1 그리고 x-1이라는 x-k라는 근을 통해 지금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직접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그 계산이 또한 손쉽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이럴 때에는 그냥 f를 적분한 거랑 똑같대. 대칭 이동의 아이디어를 통해 이럴 때에는 마이너스를 적분한 것과 같대. 둘을 합쳐서 절대값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기억에서 묻고자 했었던 넓이 활용 설명 과정이었어. 자, 그걸 그대로 이용해 주면 이 부분은 뭐라고 하면 돼요?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f 적분이라고 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잖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 더하기 0에서 1까지 f 이거예요. G-1이 이건데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fx로 하나로 묶어서 계산하고 그것이 1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견식이 복잡해 보여도 그치 앞에 11번, 12번, 9번 등에서 모두 대칭성에 대한 중요 아이디어들이 있었잖아. 3차식 그리고 1차식 없어지면 돼요. 아, 그래서 2차식만 가지고 적분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구해보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제곱만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하면 되더라.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은 계산을 통해서 k의 값이 2분의 5보다 작아진다라는 것을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아진다라는 것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요. 자, 니은 범위에선 이것이 양수가 되도록 이 둘의 넓이가 이쪽이 더 넓어지도록 하도록 하는 k의 범위였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밖에 몰랐지만 자, 너 때문에 얻어지게 된 것 지금과 같이 계산해낼 수 있었고요. 자,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 dx 자, 이 경우에는 홀수차가 모두 사라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적분 위끝 아래끝 중 한쪽이 제로이기 때문에 더 편리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fx 저 식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게 되면 k만의 식으로 딱 떨어지게 되고 2k-1 이와 같이 계산되고요. 자, 이것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 왜? 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기 때문에 2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게 되고 그 다음 2k-1은 마이너스 6보다 작게 되고 그것을 다시 6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2k-1 6으로 나눈 것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게 된다. 디귿 또한 동그라미구나.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14번 문제에서는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총평에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든지 미적분 선택자들에게 더 유리한 내용이 아니냐라고 누군가 뭐 이게 투서를 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었어. 수원수투 과정 안에 핵심 내용이라는 거야. 특히 절대값을 적분했다. 넓이라든지 이동거리라든지 중요한 활용을 떠올릴 수가 있고 그 활용들은 모두 어떠한 중요 개념을 통해서 설명되어져 있다. F를 직접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했다거나 지금 니은 디귿에서와 같이 양수 피적분함수를 가진 이와 같은 정적분은 넓이 함수로 여러분이 넓이라는 활용으로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프라임과 관계된 내용에 절대값을 붙였을 시에는 이동거리, 위치 변화량 등을 좀 더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 자, 여러 차례 개념 강의를 통해 함께 이야기하던 부분일 겁니다. 자, 그리고 미세한 부분인데 평가원이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씁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 안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써도 좋습니다만 이걸 왜 이렇게 안 주었을까요? 이렇게 주면 롤의 정리가 먼저 떠오르잖아. 미분 관련된 요소가 먼저 떠오르는 것을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미분이 아닌 적분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되고 물론 fx라는 피적분 함수의 그림을 그려봄에서는 함수값이 같으니까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지점들이 이 구간 내에는 반드시 하나가 있고 왼쪽에 있을 것이냐 오른쪽에 있을 것이냐 접점으로 있을 것이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이용될 수는 있었지만 미분 중심이 아니라 적분이라는 거예요. 적분에서 어떤 의미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 개념이 충분히 우리 수투 교과 개념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은 넓이의 활용, 절대값이 왜 붙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니은 디귿 그리고 6월 모평 때 있었던 넓이 함수를 지금과 같이 그대로 다루어 보고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부분 그것은 여러분의 10종 교과서 모두가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거 적분하면 왜 넓이냐? 그 부분이 출제된 거다. 자, 다음은 15번 수열단원 최고난도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점화식이라는 용어까지 삭제되었으니까 현 교과 과정에서는 여기에선 남은 것이 단 하나밖에 없다. 차례로 대입해가며 나열한다. 그리고 귀납적 정의대로 연쇄적으로 앞에 것으로부터 그 다음 것을, 그것으로부터 그 다음 것을 혹은 반대 방향으로 자 인접항 사이의 규칙을 찾아서 연쇄적으로 그 다음 항을 찾아내고 나열해보는 거다. 자, 이것을 전혀 벗어나지 않고 있고요. 등차 등비를 넘어서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까지도 늘상 강조하던 내용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최근 시즌1, 시즌2에서 하던 것과 많이 다르지 않고요. 자, 여기선 한술 더 떠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차례로 대입해가며 나열이라고. 등차 등비를 넘어서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여기 등차 등비 관련된 게 보이네요. R이니까 등비 쪽인가? K제곱이니까 등비 쪽인가? 맞습니다. 자, 이것은 등비 수열 관련된 요소이므로 조금은 더 빠르게 그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이조차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차례로 대입해가며 나열하는 거다. 자, 가조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자리에 1 넣으면 뭐 할지 생각해보기 이전에 그냥 바로 이렇게 하나씩 나열해 보는 것이 빨라요. 내 눈앞에 자료를 축적하는 겁니다. K 이퀄 4까지 가보면 A 16 이퀄 R의 4제곱까지를 알 수가 있고요. R이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뭐 전체가 등비 수열은 아니니까 꼭 공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부호는 모르지만 거듭 제곱되어 가면서 점점 절대값은 작아져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A4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A8은 제곱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요 정도, A12는 역시 다시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이 범위, 너 또한 이 범위임을 알 수가 있고
자, 주어진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주 해보았잖아요? 자,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 때, 뭔가 절대값이 5보다 클 때, 작을 때, 범위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범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이런 항들로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대입해가며 나열해보면 되겠다. 자, 가조건에 있었던 것 여기까지 살피고요. 자, 이제 나조건으로 가서 나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으로 시작하든 다 풀이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래도 얘를 좀 앞번호이면서도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 A8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8 이퀄 R 제곱이고 너는 0에서 1 사이야. 자, 그러면 나 조건에 있는 두 개의 식 중에 어느 식을 이용해야 되나요? 위의 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의 식은 AN에다가 3을 더해서 다음 항을 구하는 것이므로 3을 더했어요. 그럼 이건 3에서 4 사이겠네? 여전히 절대값이 5보다 작기 때문에 A10을 구하면 R제곱 더하기 6이 되고요. 6에서 7 사이가 되었고요. 자, 드디어 A10 너의 절대값이 무엇을 넘겼기 때문에 5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아래식을 통해서 그 다음 것을 구해야 합니다. A11이라는 녀석은 이것을 절반 나누면서 반대 부호를 붙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R제곱 빼기 3 이렇게 되었고요. 자, 이제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 사이임을 알 수 있었고 A12 여전히 이제는 절대값이 다시 5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3을 더해서 구해야 함을 알았고요. 이게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가 되었네? 뿐 아니라 A12는 R 세제곱이기도 해야 해. 공비 R이라는 녀석이 이런 4의 배수의 항끼리는 계속해서 등비수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A4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A8이 4분의 1이고요. A12라는 녀석이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8분의 1이 된다. 너는 다시 16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모두 안 것이고 자, 최근에 모의고사 해설에서도 자주 만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와 같이 주어진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는 앞부분에 있는 구간이 지금 정확하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다음 항을 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항을 구하는 방법이 정확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AN에서 AN 플러스 1 이 방향으로 정방향으로 그 다음 것을 차례로 대입해가며 나열해 나갔을 때에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안 생겨. 단 반대로 생각을 했을 시에는 이 전항이 어떤 범위에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줘야 돼. 이렇게 반대로 구해 나갈 때에는 경우가 좀 여럿 생길 수도 있어.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 이것보다는 바로 다음 항을 집어넣으면 튀어나오고 집어넣으면 튀어나오고 마치 함수와 같다는 거. 반대로 했을 땐 역함수가 꼭 존재할지는 모른다라는 얘기와 같아. 자, 완벽히 우리가 모두 나열할 수 있는 항들은 A4 이후로의 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나열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칠판에 꽉 채워서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A1, A2, A3, A4, A5, A6, A7. 선생님 넘어가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시험장에서도 그랬을 거 아니야. 이 15번 풀고 나면 그 주변 그래 많은 여백을 남겨둘 필요가 없어. 완벽히 한번 정확히 나열만 하면 그것으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내 눈앞에 나열되어 있잖아요. 수열 단원 전체 모두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풀이는 없다.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잡아주세요. 그러면 A4부터 우측으로 가는 부분, 이 뒷부분은 모두 다 어떤 규칙이 되는지를 우리가 모두 알게 된다 이거야. 자, 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고요. 자, 절대값이 5를 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입니다. 절대값이
아직 5를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6입니다. 아, 어차피 이 부분에 들어가는 수가 조금씩 다르더라도 그 녀석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6을 더하면 5를 넘어가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그런 녀석들이 몇 개인지를 P개라고 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 P를 위해 필요한 녀석 이런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2분의 1 하면서 부호를 뒤집잖아. 이런 경우 좀 조심을 해주면 돼요. 2분의 1 하면서 부호를 뒤집었더니 이와 같아졌습니다. 자, 여전히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3을 더했어. 3을 더했어. 3을 더했어. 자, 등차 또는 등비라는 규칙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잘 다룰 수 있어야 돼. 그것만 지금 잘 다루면 되잖아요. 등차 또는 등비네. 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5를 넘어가는 항이 또 나왔어. 자, A12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너 또 반대로 2분의 1 붙이면서 부호를 뒤집어 주면 마이너스 3 이와 같고요. 그럼 3 더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3 더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3. 3 더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6이 되고 5를 넘어가는 것까지 똑같네. 자, 앞에 있는 것부터 쭉 보게 되면 앞에 4분의 1이 있냐, 2분의 1이 있냐, 8분의 1이 있냐만 다르지. 마이너스 3 붙었을 때, 안 붙었을 때, 3 붙었을 때, 6 붙었을 때, 6 붙었을 때가 5를 넘어가는 항이다 라는 규칙까지 똑같아요. 다음 구간을 또 잡아주게 되면 그것은 16부터 4개의 항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거기는 분모가 16분의 1로 다를 뿐 지금과 동일한 규칙이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A4 뒤로는 모두 알아. 원웨이야. 그리고 모든 항의 값 또한 알고 있고 AM의 절대값이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이게 정말 무슨 음악 듣다가 후크송 같은 거 듣다가 마디 생각하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처음 본 규칙을 그냥 아무 규칙을 등차 등비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나열해보면 찾도록 한다. 이것이 우리 교과서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예민하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더욱더 우리 교과서 안에서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고 무엇을 평가원이 물어보도록 되어 있는지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 항번호 11, 12, 13, 14인데 11을 지금 빼먹었어요. 자, 여기 다시 고쳐주시고요. 자, 이렇게 우측으로 보게 되면은 A4에서부터는 우측으로 원웨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A6, A10, A14 등차, 등간격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A100까지 몇 개 있는지 이 뒤로 세어보면 24개다 금방 셀 수 있고요. 자, A5 이후의 항은 96개의 항이 있는데 자, 이것을 4개씩 하나하나의 마디로 생각한다면 4분의 1로 나누면 24마디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니? 이런 것이 24마디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 96 곱하기 4분의 1인 24, 24개가 지금과 같이 절대값이 5를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 또한 여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P의 일부를 이루게 되는 24개. 5번째 이후의 항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였고요. 자, A4까지는 사실 알고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3개의 항 중 얼마나 이 절대값이 5보다 큰 것이 더 나올 수 있는가 그거 확인하면 되는데 자, 뒤로 되짚어 갈 때는 조금만 더 주의해 주면 돼요. 경우가 여러 경우일 수 있다. 자, 우측으로 갈 때는 함수식처럼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원웨이이지만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이전 항이 5보다 작았는지 5보다 컸는지 모르잖아. 그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며 보다 능동적으로 역시 대입해가면 나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대입해가면 나열이다. 고난도 수열의 귀납적 정의.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입해가면 나열이다. 자,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래 관계식을 통해 만들어지려면 1이어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5를 넘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 관계식이 안 되잖아. 그래? 그럼 이와 같이 있었을 때는 3을 더해서 네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A3의 절대값 확인해 보았더니 맞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AM이 절대값이 5 이상이다. 그거랑은 관계가 없네.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앞에 있는 항을 역시 두 개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위에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안 돼요. 3을 더 빼서 널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을 더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전 항이 절대값이 5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윗관계식을 이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 아니고, 자, 너였을 시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네가 만들어졌는데 A2의 절대값이 5 이상이다가 가능한 경우구나. 자, 여기까지 왔고요. A1은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전항 A1이 4였다라고 한다면 위의 관계식대로 3을 더해서 7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A1의 절대값이 5보다 작다도 맞고, 자, 밑에 있는 녀석도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네가 되려면 마이너스 14여야 한다. A1의 절대값이 5 이상이다. 이것 또한 맞는데, 자, A1이 음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여기는 두 가지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A1이 음수였으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열은 A1, A2, A3까지도 구해보았다.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첫째 항은 마이너스 14임을 알게 되었고요. 맨 앞에는 뒤에 있는 모든 마디들은 4개짜리 한 마디마다 이걸 만족시키는 게 하나씩 생기는데 맨 앞에서는 이 특이한 관계 때문에 여기 하나가 더 생길 수 있었구나. 뭔가 특이한 조건은, 특이한 규칙은 요만큼까지를 찾도록 한 많이 어렵지 않은 내용임을 확인했습니다. 두 개를 더 더해주면 되니까 P의 값은 26이 되었고요. 더해주면 정답 1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